내빈들의 축하 영상을 보셨습니다. 장영국 경기도의회 의장님과 국회 강득구 김승원, 임종성 의원님, 장애인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패널은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박사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상구 부장님,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박춘배 관장님, 삼성중공업 최우국 시니어 프로님, 장애인식 개선교육원 김현우 원장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장애인 직접 생산품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패널들께 답변을 구해보겠습니다. 발표 중간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식의 모범이 되는 업체를 소개하고 경기도의 의장과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장 명의의 표창을 전달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제가 경기도 길바닥 기자로 느낀 장애인식의 현주소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자들의 장애인식과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 전반을 먼저 저희가 쓴 기사와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기레기를 넘어서 기자와 구더기를 합친 기더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는 문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국기자협회가 정한 신문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문윤리 실천 요강이라는 게 있고요. 그 신문윤리 실천 요강에는 장애인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그 신문윤리 실천 요강 1조 사항을 보면은 차별과 편견의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 생각 없이 기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게 되는데, 그리고 먼저 가는 곳은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괜히 혹시 정신질환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 왜 그랬는지가 중요한데 왜보다는 그 잘못한 사람이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게 기자들의 현재까지의 취재 행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무관심 속 조현병 환자 아찔한 사고, 이 기사를 제가 썼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정신장애인을, 여기서도 제가 앓는이라고 말했는데 정신장애인을 얼른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기사 말미에 정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담기는 담았습니다. 담았습니다만 조현병 환자를 어서 빨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매우 구시대적인 접근 방식에서 작성한 기사였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많이 혼났던 기사입니다. 정신질환자 90cm 강목 휘둘러 도로 위 벤츠 개인 택시 파손. 이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난 5월에 제보를 받고 기사를 썼습니다. 정신장애 보도 준칙에 어긋난다고 제목을 수정해달라는 메일이 왔던 기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걸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제목은 아직 수정하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의 개선보다는 장애인식 후퇴를 부추기는 기사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사도 반성합니다.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인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지금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놓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이제 교양 있는 시민인 척하고 겉으로는 가까운 척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썼는데 앓다는 병에 걸려 고통을 겪는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수화 통역하시는 분 위에 보면
3명이 나란히 있죠. 저희 경인일보 37기 공채 기자들인데요.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장애인의 날 르뽀를 만들어 써봤어요. 근데 그때 여기 보시면은 근육이 마비되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장애를 앓는 동료 의원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다음 날 보도된 날 우리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님께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판을 고쳤습니다. 장애가 있는으로 고쳤습니다. 장애는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 병도 아닌데 기자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언론인들이 아픈 것처럼 적고 있었던 겁니다. 장애는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지금 보시면 그 마이크를 잡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 꽤 유명해진 분인데 경기도에 살진 않으시고요. 청주에 사시는 장애인 분이십니다. 그 얼굴과 실명을 모두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는데 그 윤석여 씨라는 분이고 그 경기 남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그 범인으로 몰려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20년간 복역을 하다가 출소해서 재심을 청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소아마비를 앓으셨고 지체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다리가 좀 걸음걸이가 불편하십니다. 근데 그때 강압수사, 허위자백, 진술조서 조작 이렇게 3박자가 딱 떨어지는 경찰 수사 때문에 윤석여 씨가 강간치사죄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경찰과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구도 그 진술조서에 써 있었는데 그 재심법정 2020년 재심법정에서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피의자가 장애가 있어서 여자를 사귀지 않아서 성적 욕망을 가지고 범행에 이르렀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글 쓰는 사람도 많이 없었다고 해요. 1988년도에. 근데 있었던 것 같은데. 경찰관의 수사 보고에 담긴 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그 윤석여 씨 사건만 봤을 때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윤석여 씨가 이춘재 대신에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춘재를 더 일찍 검거를 했다면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이 가족 곁에서 행복한 삶을 더 살았을 겁니다. 그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은 장애인에 대한 삐뚤어진 시선이 경기 남부의 비극을 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사진도 찍고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장애인분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인식을 가지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불러주시면 갈 거고요. 뭐 그간의 노력으로 법제화가 많이 돼서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 관계법에도 적혀 있는데 부디 우리 모두 차별과 혐오 없이 법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이 다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